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또 밝아서 이제 8월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업비트 창 보게 되면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큰 가격 상승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65달러 안 되는 가격 보여주면서 도대체 반감기도 지났는데 언제 오르는지 참 한숨만 나오는 그런 투자자의 심리를 계속적으로 촉발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 거대 자본, 월가가 운영하는 EDXM 그런 거래소들이 어떤 거래를, 어떤 상품, 어떤 암호화폐들을 지원하는지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사실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비캐,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거든요. 어떤 기술력을 제공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그들,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지표, 어떤 암호화폐 인덱스를 추종하는지 CBOE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도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목록에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표에 넣어놨다는 점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큰 그림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음 불장을 중국권이라든지 동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그런 국가가 많이 주도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XRP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XRP를 우직하게 가지고 갔다는 점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 폴카닷이라든지 에이다 이미 증권성 여부로 소송에 휘말려 있는 토큰들이지만 테마섹이라는 거대한 국부 펀드를 가진 싱가폴,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 DBS에서는 XRP뿐만 아니라 이런 폴카닷이라든지 에이다 디지털 결제 토큰 교환하는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절대 소송이라든지 퍼드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사 보게 되면 웨스턴 유니온 나오거든요. 가상화폐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자 국제 금융 통신 기업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금 이체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웨스턴 유니온이 컨펌하기 시작했다. 리플과 함께 그런 확장판, 평가판을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국경 간 자금 이체, 송금에 있어서 리플과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미루어 볼 수 있겠죠.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을 파트너사로 선정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국경 간 결제, 국경 간 송금, 그리고 페이먼트 시장을 계속적으로 잇는 펀더멘탈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웨스턴 유니온이라든지 머니그램 같은 자금이체 기업들이 리플과 손을 안 잡으면 오히려 손해겠죠. 더 나아가서 존 디튼이 이야기했었어요.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 이체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요청합니다. 어디에 요청한다고요? 리플에 요청을 하겠죠. 물론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했을 때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돈의 형태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디지털 형태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카드사도 리플사와도 손을 잡으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촉진하는 부분에 자금이체 기업들도 이제 그 시기에 맞게, 시대에 맞게 따라가야겠죠. 그런 부분에 리플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제 슬슬 우리에게 기사화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슈를 가지고 있죠. 리플 대신 스텔라와 손잡으면서 블록체인 결제 개발한다면서 2021년도에 리플에 대한 불신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사도 됐었는데, 사실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금이체 제공자거든요. 첫 번째가 방금 제가 처음 언급드렸던 웨스턴 유니온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자금이체 기업, 송금, 국경 간 결제에 좀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머니그램이라든지 웨스턴 유니온 같은 그런 대형 자금이체 기업들은 리플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관계도를 지켜보더라도 리플을 중심으로 모든 기득권 세력들과 연결이 돼 있으며 카울럭스를 통해 스위프트로 연결이 된다는 부분, 여기도 나오죠. 웨스턴 유니온과 머니그램이 이미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에 우리가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기사거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스위프트 2.0을 깔아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체 기업 그리고 페이먼트 플랫폼 기업은 모두 리플, XRP, 레저를 통해서 수수료가 싸고 빠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유럽연합이 만든 이나트바도 보이고요.
스페인의 최대은행 산탄데르라든지 미국의 대표 핀테크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마크가 보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액센추어와 구글과 마스터카드, 최근에 리플과 또 협력을 했죠. 아마존과도 연결이 되면서 월드페이는 또 JP모건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구글페이와 애플페이로 연결되어 있으며 리플과 함께 가면서 페이먼트 시스템 확장할 것이고요. R3의 DLT 기반의 코다 플랫폼으로서 SBI 홀딩스와 연합을 맺고 있다는 부분, 영국의 최대은행 HSBC도 보이고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 역시 돈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리플과 같이 간다는 부분, 워렌 버핏이 굉장히 연루되어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으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리플에 대해서 페드나우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ISO 2002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 더 나아가서 인도의 자동차 기업 타타, 여기에는 또 역시나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유대 자본이 들어가 있으면서 영국의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보이고 세계 1위 회계 법인 딜로이트까지 보이면서 IBM과 연결되며 IBM은 역시나 하이퍼레저에서 패브릭 코드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며 R3와 연관이 되며 미국의 대형기업 시아와 독일 최대은행 도이치뱅크로 연결이 되더라. 뱅가드 포럼에서 볼 수 있었던 테메노스도 역시 연결이 되면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한 페이팔도 역시나 리플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이체하는 부분, 국경 간 송금, 페이먼트 시스템 모두 다 리플사가 굉장히 깊게 빼어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수량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개발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신흥국의 CBDC 개발 현황을 봤을 때 확실히 이 녹색 이머징 국가의 CBDC 개발 속도가 더 현저히 높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것처럼 CBDC 개발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해 봤을 때 개발 속도에 있어서 신흥경제국,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CBDC를 더 빠르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브릭스 플러스와 오펙 플러스와도 연관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탈달러화를 가속화시키면서 그들은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루브라 등의 그런 통화를 앞세우면서 브릭스 공동 통화의 가능성도 앞세우면서 CBDC에 대한 세상을 빠르게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현재 CBDC를 출시한 국가를 잠깐 살펴봤을 때 중국을 필두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CBDC의 가속화를 속도를 내면서 브릭스에 가입하며 브릭스 플러스로 향해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브릭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가가 미국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것은 페트로 달러의 종말, 바로 달러의 헤게모니를 깨트린다라는 부분에 새로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국경 간 결제에서 이제 달러의 패권 점점 활용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통화들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미루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석유가 풍부한 나라 사우디까지 가세가 됐으니 미국 달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어느 중앙은행이 합류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리플 역시나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과 함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일머니를 연결해주는, 미래 CBDC를 연결해주는 가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플사의 ODL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잭더 리플러님의 트위터를 보게 돼도 브릭스는 공식적으로 무역 합의를 위해 달러를 포기한다 라고 나오면서 달러의 패권이 점점 무너지면서 CBDC의 세상 XRP로 연결이 될 것이다. CBDC의 송금에 있어서 브릿지 통화로서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러면서 최근 리플, 게이트허브와 리플 XRP 레저가 함께 가면서 스위프트와 연결이 된다는 그런 시사점 또한 보여지고 있죠. 잠깐 기사 한번 보게 되면 리플 XRP를 스위프트에 연결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이 형성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게이트허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XRP 레저와 함께 가면서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 수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허브 역할을 굉장히 해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가 세계에서 흥미로운 발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협력은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잠재적으로 급성장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부문에서도 XRP 채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다양한 자산에 대한 원활한 온오프 램프 솔루션을 제공한다. 결론을 보게 되면 게이트허브와 XRP 레저 랩 간의 파트너십은 토큰의 급격한 성공과 결합되면서 블록체인이 통합되는
그리고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 간의 상호 운용성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XRP, 리플사가 굉장히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인사이트 잠깐 보면 토큰화 혁명, 굉장히 최근에 나온 하나의 아티클로서 나오고 있죠. 토큰화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끌고 있고 드라이빙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는 금융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요. 그렇게 비즈니스의 미래는 토큰화입니다. 실제 자산 토큰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그 이상을 나타낸다. 이는 비즈니스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된 토큰화는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유동성, 그리고 투명성, 단순성, 자동화를 나타낸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기존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되면서 오늘날 정보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가치가 이동할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 바로 리플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반증되는 하나의 인사이트 같습니다. 그렇기에 브릭스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브릭스 플러스로 나아가고 오펙 플러스까지 가세되면서 탈달러와는 대두되고 디지털 세상이 오면서 스위프트 2.0을 깔아가는 새로운 국제표준 ISO 2002 새로운 국제표준의 블록체인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왕자의 자리에는 XRP가 앉아있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미흡하고 부족한 일개 투자자인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